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고 직전 개념 설명이라고 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상 유형별로 선생님이 이게 주말에 정리를 해 놓은 거긴 하거든. 근데 주말에 정리하고 이제 지원이가 선생님한테 몇 문제 나올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제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쭉 보니까 문제 수를 선생님이 조금 더 줄여놓은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줄여놓은 거에서 아마 플러스 거의 근데 선생님 여러 가지 개념을 이제 한꺼번에 달아놔서 요 정도 개념 정도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 잘 머릿속에 정리 안 되고 아니면 좀 헷갈렸던 친구들은 요걸로 한 번 더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유형별 정리. 자, 직전 개념 설명이라 되어 있고요. 이제 난이도가 이제 모의고사 정도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다뤄주지 않았던 부분들만 보시면 아마 학교 거 뭐 있지? 학교 거 프린트? 지율이 들어왔네. 자, 학교 거 프린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이 학교 거 프린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만 선생님이 따로 안 봐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교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그냥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선생님이 이제 문제 개념 설명하면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 있죠? 그 모의고사 문제들 정도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다만 하나 생각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리 파트가 아마 고1 모의고사가 아니라 고2 모의고사 형태가 나왔던 걸로 선생님 기억을 하거든요. 프린트 살펴보니까. 그래서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프린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풀어보셔야 돼. 그래야지 아마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1단원, 3단원, 1, 3, 4, 7, 8. 자, 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갈게. 자, 소리 들리는 건 괜찮죠? 대답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이거 영상은 선생님 지금 녹화 떠놓고 있거든요. 녹화 떠놓고 있으니까 뭐 이거 한 번에 잘 못 들었다 하면은 다시 한번 반복할 때 한 번 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단원부터 봅시다. 자, 우주에 대한 이론. 뭐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자, 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정적 우주론과 프리드만이 주장한 팽창 우주론. 자, 요 두 개가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는 고정돼 있다. 팽창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실 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이 정적 우주론을 대부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허블이 뭘 관측을 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 은하에서 무슨 편의?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된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를 통해서 정적 우주론은 틀리고 팽창 우주론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정상 우주론과 이제 빅뱅 우주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 그러면 정상 우주론은 호일,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했고요. 둘 다 팽창 우주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크기가 팽창한다. 단 정상 우주론에선 질량이 증가하고요. 빅뱅 우주론에선 질량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상 우주론 설명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크기가 커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개가 있었다. 그런데 이 크기 커진 모습에서 보면은 되게 많아지고 뭐 빅뱅 우주론에서는 크기가 커지긴 하는데 여기에 뭐 하나, 두 개가 있었다. 그럼 여기도 하나, 두 개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다시 소리 이상하지 않죠? 잘 들리죠? 지금 뭔가 와이파이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안 끊기면 괜찮아요. 자, 조금 말을 선생님이 좀 빨리, 네, 서준이에요?
적색 편이? 그러면 적색 편이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적색 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적색 편의는 사실 도플러 효과부터 나오게 돼.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자, 어떤 자동차, 뭐 간단하게 소방차가 이제 가까이 온다라고 쳐봐. 소방차 가까이 오면은 이제 높은 진동수를 갖게 높은 소리로 들린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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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나를 기준으로 이 경찰차나 소방차가 멀어지면 이제 높이가 낮아진단 말이야. 삐뽀, 삐뽀, 삐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이제 진동수가 커졌다가 멀어지면은 진동수가 낮아져. 그러니까 높은 소리로 들렸다가 낮은 소리로 들리게 된단 말이야. 가까워질 때는 높은 소리, 멀어질 때는 낮은 소리. 근데 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라는 건 진동수야. 우리가 보통 이 진동수랑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거든. 그러면 진동수가 커졌다 그러면 파장이 짧아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펙트럼 형태에서 보면은 뭐 파란색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 빨간색 계열이 있는데 빨간색 계열은 일반적으로 한 600 나노미터 정도, 파란색은 한 400에서 420 나노미터 정도.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어. 근데 이 우주를 보면은 외부 은하에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때 정지 상태에 있는 애들을 보면 여기 있는 검은색의 흡수선이야. 이게 빨간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이 흡수선이야. 얘가 정지 상태야. 근데 이 적색편이라는 건 뭐 파란색, 뭐 빨간색이다. 그러면 멀어지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멀어지면 낮은 소리로 들린다고 했지.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파장이 긴 쪽으로 이 검은색의 흡수선이 어떻게 된다?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친다 해서 적색, 빨간색, 편익, 치우침. 그러니까 검은색의 흡수선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검은색의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쳤어. 그러면 이 적색 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서준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질량이 정상 우주론이랑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이 정상 우주론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나 온도가 일정하고요. 이 빅뱅 우주론에선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나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입자 생성인데 입자 생성하고 스펙트럼 같은 경우가 아마 보통 같이 묶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입자는 쿼크랑 기본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이 쿼크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전자는 뭐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량을 갖죠. 자, 근데 여기서 낚시나 이런 것들 주의했을 때 빅뱅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엄청 아주 짧은 시간에는 딱 일어나는 순간에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아무런 입자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근데 우주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쿼크랑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기본 입자들 중에서 양성자, 쿼크 3개가 결합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양성자는 업 2개, 다운 하나. 중성자는 다운 2개, 업 하나. 그래서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쿨롱이었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쿨롱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플러스 1 쿨롱의 전하량, 중성자는 0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는 계속 낮아질 거고요. 자, 빅뱅 일어나고 약 3분 정도가 됐을 때,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이 양성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수소 원자핵이 되기 때문에 이 헬륨 3분이 되었을 때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제 만들어지고 원래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 근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랑 이제 중성자가 결합을 하는데 보통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하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이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량의 비를 따지자면 12대 4. 그래서 결과적으로 3대 1. 자, 그 다음에 개수 비를 물어보는지 질량 비를 물어보는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이 되면 자, 수소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 온도는 약 3000켈빈이고요. 그 38만 년 전까지는 전자들이 지네 멋대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통과를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빛과 전자의 상호작용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우리가 보통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고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빛이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때 온도가 3000켈빈이고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서 지구로 돌아오면 약 몇 켈빈? 2.7켈빈의 복사파로 관측이 된다.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하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이 38만이 됐을 때 수소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잠깐 보면 우리가 스펙트럼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었어.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해서 한 번씩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태양의 대기 또는 태양의 표면에서 자, 이 태양의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했다 아니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측을 하면 연속 스펙트럼 사이에서 검은색의 뭐 흡수선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서 이 프라운호퍼 선을 보면은 이 태양의 대기 성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냐 아니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보느냐 자 요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선생님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인가요? 아니면 태양의 대기라고 따로 나와야지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혹시 이거 뭐 프라운호퍼선이나 아니면 태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요거 두 개의 차이점 혹시 물어본 친구 있나요? 혹시? 음, 모르겠는데. 간이 분광 그러면 말이 돼. 그거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그냥 분광기라고 나오면 우리가 프라운호퍼선이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윤이가 물어본 것처럼 이게 문제집마다 사실 계속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걸로 장난을 친다면 요거를 한 번 더 구분을 아마 해 주실 것 같아.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자, 그러면 요 개념은 이렇게 간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분광기냐 그걸로 해서 정리를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나왔고 세 번째 문제. 선생님 여기 1, 2, 3이라고 썼던 거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예상을 한 거야. 자, 보면은 이제 뭐 별의 생성에서 보면 음,
이 주계열성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나오는 문제인데 이 주계열성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과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질량 에너지 증가 원리에 의해서 자 질량 감소분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계열성에서는 수소 4개의 질량이 커지고요. 주계 열성 자체는 이제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계 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 1000만 켈빈 이상.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장난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나오는 건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요거 같아요. 그래서 얘를 따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를 따로따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뭉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가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보면 별은 일생의 대부분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 주계열성을 벗어나서 진화를 할 때,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기본적으로 온도는 낮지만 수명이 긴 상태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온도는 높지만 수명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짧다. 얘네들이 진화하는 과정은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면서 이 적색거성 단계에서 뭐까지만 만들어진다? 탄소까지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까지만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적색 거성에서 얘네들이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외곽은 이제 팽창하면서 붉은색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핵 위에 있는 층에서는 다시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얘네들 뭐 헬륨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운데 탄소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헬륨이 있고 그 바깥층 얘네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은 주계열성을 지나서 초계성. 이 초고성에서는 자, 이 탄소나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자,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진다. 얘네들이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유는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철 원자핵이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 그럼 얘네들이 이제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이 빵 하고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지. 그러면 그때 생긴 막대한 양의 에너지에서 금이나 납, 우라늄 등이 만들어진다. 자, 초신성 폭발이 돼서 가운데 남은 애들은 중성자 별이 되거나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블랙홀이 된다. 자,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요거 가지고 이제 낚시 형태를 이제 많이 내모요. 보통 이제 철이 만들어지고 뭐 그다음에 여기서 누가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문제에서 얘네들이 누가 핵융합 반응이 하냐 그걸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중심에서 철이 핵융합 반응하면 이 바깥층은 철보다 작은 애들이 이제 만들어서 핵융합 반응을 할 거고 뭐 산소나 탄소 자, 그 바깥층 핵융합 반응을 한다. 뭐,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가끔 별의 종말을 우리가 별의 이제 종결 과정, 종말을 맞이하는 과정이다라고 가끔씩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종말을 맞이하는 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마다 이제 약간씩 다르긴 한데 별의 종말이라는 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거나 또는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이 되는 것까지가 종말이 되는 거야. 가끔 이런 거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 가끔 보면은요. 뭐 객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이 객성이라는 단어 나오면 우리가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였다 그러면 초신성이 폭발한다. 뭐 요 정도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객성이다 그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의 형성. 자, 보시면 이게 태양이랑 지구 행성은 지구가 형성되는 건 같이 엮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요. 얘네들이 형성될 때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주위에서 자, 초신성이 폭발해야지 밀도가 균일한 애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 얘네들 밀도가 좀 불균일해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성운이 수축이 일어나. 지구 형성 안 배웠어? 태양계 형성은요? 이거 아예 제껴도 돼요? 태양계는. 그러면 태양계만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따로 한 문제 나오겠네. 그래서 성운이 이 우리 은하의 나선팔 주위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균일했던 밀도가 불균일해지는 거야. 균일하던 게 불균일해지면 이제 성운이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자, 얘네들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수축하고 회전이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수축하고 회전하면서 이 원시 태양하고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된다. 이 원시 태양은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온도나 밀도가 높아지고요. 이 주변에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면서 뭐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납작한 모양의 원반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납작한 모양의 원반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뭐 행성들이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태양이 도는 자전 방향이나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뭐 지구의 형성은 뭐 제킵시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거를 아마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지구가 생성하는 과정 이거 패스합시다. 이거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족하고 죽이 보면은 자, 족은 선생님이 항상 족은 세로줄이다. 그러니까 족 같은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주기는 가로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문제 나오면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규인, 황염화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가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딴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주기율표가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뭐 데베라이너부터 뉴렌즈 그다음에 멘델레예프 뭐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어쨌든 걔네 세 마리들은 우리가 뭘 통해서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자 번호랑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뭐 나머지 거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옥타브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옥텟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옥타브라는 건 보통 뭘 얘기하냐면 음악에서 나오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게 8개야. 그래 8개의 음계만큼 음계마다 이제 네. 옥타브 규칙? 옥타브 규칙, 옥텟 규칙이라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옥타브 설인지 아니면 옥텟 규칙인지 자, 요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 뉴렌즈가 주장한 건 옥타브 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원자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한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288을 얘기하는 게 보통 옥텟 규칙이고 옥타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옥타라는 거야. 옥타. 메타, 에타, 프로파, 뭐 뷰타, 펜타, 헥사, 헥타, 옥텟, 옥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1, 2, 3, 4, 5, 6, 7, 8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옥타브 설인지 뉴렌즈는 옥타브 설이야. 뉴렌즈가 주장한 거 옥타브 설.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이제 8개 원소망 그치?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율이. 으아. 자, 그래서 그거는 이 옥타브 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타브 설이라는 건 그냥 도에서 도까지 이제 8번째 원소마다 비슷한 애들이 반복된다. 뭐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맨들레이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원소 기호 보통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원소 기호를 보면은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주기족부터 시작해서 수헬리베 탄이지, 그치? 그래서 금속, 비금속을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는 탄소를 기준으로, 자, 뭐 계단식으로 내려가면 뭐가 된다? 비금속이 되고 여기는 금속이 된다. 그러면서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 보면은 금속은 고체 상태고요. 자, 수는 대부분 액체다. 광택이나 열이나 전기 전도수가 있고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비금속은요. 자,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고 이 고체는 왼쪽하고 중앙이지. 금속은요. 왼쪽하고 중앙에 위치하고요. 비금속은 오른쪽에 존재하는데 자, 누구 항상 수소 주의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체나 기체 상태고 브로민만 액체다. 자, 광택이나 열이나 전기 전도도가 있는데 대부분 없는데 흑연은 제외다. 그리고 18쪽 애들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로 굉장히 안정한 애들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1조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이야. 자,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가 제외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체 상태고 은백색 광택을 띠고요. 물은 금속이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이나 산소랑 반응을 잘해서 석유나 뭐 액체 파라핀 이런 데 넣어서 보관하죠. 그리고 알칼리는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자, 수용액이 염기성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반응성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할로젠 원소는 17쪽 실온에서 보통 이원자 분자 상태. 이원자 분자라는 건 뭐 이거지. F2, Cl2 이렇게 원자 두 개가 분자 상태를 이룬다. 자,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금속이나 수소랑 반응을 잘합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포인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할로젠 원소가 수소랑 결합한 할로젠과 수소는 자, 할로젠과 수소를 물에 녹여야지 산성이 된다. 얘네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점점 커진다. 자, 세 번째는 뭐 원자과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로 18쪽 애들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그러면서 우리 지우리가 헷갈렸던 것처럼 자, 옥텟 규칙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의 전자가 배치돼야지만 안정해지는 이런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주기성,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난 이유는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은 이제 누구처럼? 자, 비활성 기체처럼 자,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온결합은 이금비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요. 자, 물에 잘 녹고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거나 쪼개져. 왜냐하면 반발력 때문에. 자,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요.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류가 흐릅니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온 결정 상태. 그래서 분자라는 단어 나오면 틀린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또는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갖는다. 자, 공유결합은 비비공. 자,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결합.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된다. 보통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고요.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데 뭐 염산 같은 애들은 물에 잘 녹아요. 자,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자, 얘네들의 큰 특징은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염화 나트륨하고 염산은요. 염산은 우리 수용액 상태면 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물하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구분할 때 보면은 얘네들이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인데
얘네들은 둘 다 수용액 상태에선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액체 상태일 때는 얘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액체일 때 얘는 전기가 통해. 근데 염산 같은 애들은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로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이게 1단원 끝이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단원들인데 자,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한 5분 뒤에 바로 진도를 나가긴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녹화 영상을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 자, 녹화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니네 아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1단원 이제 전체 다 전범위가 다 끊긴 거야. 그래서 1단원만 선생님 따로 일단 올리고 나머지 이제 3, 4, 7, 8단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게. 자, 5분 뒤에 봅시다. 빠이빠이.